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턴 소굴의 선구자 오은태영 멘토입니다. 제가 상당히 좀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OBS 주식학교 출연 이후에 좀 몇 달 지났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번 주 목요일 지나고 이제 금요일부터 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발맞춰서 이제 추석 연휴 이후 투자 전략에 관한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20분 내로 짧게 좀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사실 지금 연휴 때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9월 29일이에요. 월요일 9월 29일 월요일 오후 6시 38분 지나고 있는데 연휴 때 이 영상을 보신다는 건 주식 공부에 대한 열의가 뛰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올해 우리 증시가 좋았는데 또 그에 걸맞는 성과를 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못 내신 분들, 내 계좌는 여전히 파란불, 종목들은 많이 분명히 좀 수익 전환한 종목들도 꽤 있었을 거고, 계좌 상황은 나아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원하는 성과 못 내고 계신 분들 이 위주로 좀 많이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시장이 좋았어도 다 종목들이 오르진 않았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올해 내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미리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회의 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고 얘기해서 코스피 지금 3431선에서 마감했는데 여러가지 요인들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뭐 언급을 드리겠지만 앞에 4자리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 내로. 그렇게 기회의 장을 뭐 얘기를 드리면서도 사실 투자 방법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될 것이에요. 추석 이후 투자 전략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여기에다가 이거 넣을게요. 돈 버는 그냥 용돈벌이 말고 있잖아요. 보면은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투자한 금액보다 지금 주식 평가 금액이 훨씬 떨어져 계셨어요. 주식 투자한 금액이 뭐 주식 평가 금액과 지금 예수금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보다 확률적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도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해 드린 거. 남다른 성과를 위해서는 남다른 관점이 필요하고, 남다른 과정이 필요하고, 남들과 똑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남들과 똑같은 성과를 내게 돼요. 애석하게도 주식시장이 뭐 100이면 100 다 수익 보는 시장도 아니고,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뭐 상위 10% 이내, 5% 이내 분들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고, 그러면 상위 퍼센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매매 방법을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OBS 방송에서도 그렇고 패턴 매매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어찌됐든 추석 연휴에 그 황금 연휴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이 더 크실 거고 간절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임팩트 있게 추석 이후 돈 버는 투자 전략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시장은 뭐 추가적으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시장 사실 전망이나 이런 거 그렇게 궁금하진 않으실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지. 그럼에도 제가 뽑아놓은 거 그냥 간략히 언급만 드릴게요. 이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노이즈라고도 하는데 뭐 태평성대하게 아무 일 없이 주식시장이 좋은 적이 드물어요. 언제 어느 시점이든 외부 뭐 요인이든 내부 요인이든 조금 시장이 어려울 수 있는 악재성 이슈들은 항상 있어 왔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 고점 돌파하는 모습, 역사적 고점 돌파하는 모습 나오면서 뭐 추가된 관세 협상 난항 얘기나 또 이제 뭐 3,500달러 얘기나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4분기의 기회장을, 추가적인 기회장, 상승 추세,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최악의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항상 선반영합니다. 이미 충분히 그 우려가 적용된 가격, 그리고 지수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는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만 뭐 사인 안 했네 만에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우려가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사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왕이면은 매연 보이고 84% 정도인 3,500달러 사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매국노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한데, 그냥 사인만 한다고 사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외연 보유고의 84%를 그렇게 선불 금액으로 현금성 투자로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우리 98년도, 97년도에 외환위기 겪었었잖아요. 그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에 더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뭐 추가적으로 당연히 뭐 원하는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된다면야 모르겠지만, 그게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사인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결론은 지금은 우려가 더, 관세 협상 관련해서 우려가 더 팽배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향후에 더 나아질 여지가 더 크다는 거. 동맹국인데 아무래도 뭐 중국처럼 그렇게 대하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예측 전망보다 그날 대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여러가지 좀 요소들을 뽑아드리는 것 뿐이지, 이걸 그렇게 크게 일 동안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을 해요. 좀 쉽게. 이 관련해서 뭐 이런 뉴스들 막 나오고 있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3,500달러 관세 협상은요, 환율 조작국 피해도 너무 산 넘어 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봤을 때 또 한국만 100%다, 트럼프 K-바이오 관세 폭탄 맞았다, 그러니까 바이오 막 망할 것 같죠, 이런 뉴스만 보면. 뭐 자동차, 특히나 이게 자동차 쪽도 한국만 25% 관세, 현대차 그룹 어렵다. 자, 지금 현재 수준보다, 현재의 우려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 주목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건 작은 이벤트긴 한데 추가 상방을 보는 이유, 사실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 요점은 그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추석 이후 돈 버는 투자 전략 관련해서 일단 뉴스 나온 거 중에 지금 협상 나나 교착 국면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누구나 다 아실 건데, 여기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고, 뭐 경주, 이거 에이펙 행사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주 에이펙에서 뭐 미중 정상들이 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돌파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지켜봐야겠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지금 현 시점보다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에이펙 행사 말씀드렸고, 3차 이거는 뭐 코스피 3316이 역사적인 신고점이었고, 그 돌파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가지 요인을 막 들대요. 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가지 관점이 생길 수 있고 하는 건 중요한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점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상법 개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고 겪으셨을 수도 있는, 최대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물적 분할이라든지, 뭐 회사에 유보금을 쌓아놓은 상태로 기존 주주에게 돈 벌리는 구주주 배정 유상 증자라든지, 여러가지 소액 주주를 외면하는 그런 환원율이라든지 상법 개정을 통해 진전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팅 중에서 가장 좀 크게 얘기되었던 지배구조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더 이제 강화될 거고,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된 얘기도 나올 것이고, 이런 제도가 법률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다는 점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이 부분도 추가적인 상방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 더 큰 거, 얼마 전에 이제 그 당국에서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향후에 4분기에는 반영이 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 아무래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그 거대 자금, 패시브 자금이라고도 하는데,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시장 자체에 그래서 더 커질 수 있고, 개별 종목들은 더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 국면에 있다는 점. 미국 뭐 고용지표나 물가지표에 따라서 뭐 연내 몇 번이 되냐도 유리 인하 몇 번이 되냐에 따라 막 변수는 있지만, 변치 않는 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는 점까지.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꼽아 드린 거고. 아니, 예측 한 종목 당일날 어떻게 움직일지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뭐 2700여 개 상장된 종목이 묶여있는 시장을 예측하고 지수를 예측한다?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요인들로 추가적인 기회장 상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점 정도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셔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보는 건 이거죠. 뭐 저는 어떤 시장을 바라볼 때 돈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예탁금 3년 8개월 만에 75조 돌파했다는 소식, 이거는 HTS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75.9조 정도 됐고, 이게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보시면 이게 우리 증시 코스피가 완연한 반등을 잡았던 시점부터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투자자 예탁금 앞자리 지금 58조, 뭐 이 부분 올라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58조 수준에서 50조 초중반 지났고, 어느새 6자리로 바뀌더니 어느새 7자리로 바뀌어서 70조 중반대 기록하고 있어요.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다는 점. 투자 심리는 여전히,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는 견조하다는 점. 그 막 뉘앙스를 달리하는 기사 막 하나하나 보시면서 일일비하지 마시고, 여전히 시장을 좋게 바라보는 대기성 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계속 강조드린 원달러 환율 흐름 중요하거든요. 오블레 이후 오르면 불리하고 내리면 유리하다. 누구한테? 외국인 수급에. 외국인 수급이 우리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개별 종목에.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관세 협상 난항 관련해서 그런 교착 국면이 있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자체가 141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1499원, 1400원 초반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도 관세 협상 플러스 미국 뭐 물가지표, 고용지표 동향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여지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는 미리 먼 거 바라보시면서 예상하고 예측하고 하지 마시고, 그거 다 틀릴 수 있어요. 누구 예상이든. 원달러 환율 흐름과 예탁금 추이 정도만 보시면서 그때그때 걸맞는 대응하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정답 없습니다. 다 정해진 거 없어요. 예측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거 꼭 열어두셔야 돼. 자, 그리고 돈 버는 투자 전략 관련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13분,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계좌를 가끔 이렇게 떠들려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종목수가 너무 많다. 그것도 손실권에 있는 종목수가 너무 많다. 매수 타점에 일관성이 없다. 다 보면은 차트를 볼 때 고중저 따졌을 때 이거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하나 차트를 보면서, 이거는 고퍼스고 종목명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들 저 예를 들어서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저는 항상 그 차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종목 바라볼 때, 아무리 좋은 모멘텀,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는 거 들어갈 거야? 이런 자리에 있는 거 들어갈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는 거 들어갈 거예요? 사후적으로 그려진 차트니까 이제 와서 여기에 동그라미 치는 거 아니냐? 그건 맞아요. 근데 사후적으로 이런 자리도 보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고점을 지나서.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종목수가 많은데 다 애매한 자리, 중간 이런 자리.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든 고, 중, 저 따졌을 때 중간 이상, 중간에서도 중간 절반 이상 올라간 거는 일단은 배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긍정적인 업황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좋은 이슈들이 많이 막 재료들이 많이 형성되고 다들 좋다고 하고 주가 방송에서 나와도 이 종목 목표가 상향하고 막 리포트 목표가 상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원칙은 차트 기반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트에서 고중률을 땄을 때 저점에서 시작하는 애들 위주로 공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키움 기준은 1705인데 재무도 당연히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들이 똑같이 보는 걸로 투자하면 남들과 똑같은 성과밖에 안 나요. 좋잖아요. 좋은 거 나만 보는 거 아니에요. 뭐 353억, 219억, 영업이익 잘 남기네, 이런 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리스크 관리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연속으로 영업적자가 빨간색이 떠있다. 그런 건 패스. 아무리 좋아도 이 차트 자리가 좋고 고중저 따졌을 때 저점이고 하더라도 패스.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재무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제가 보는 거 팁을 어느 정도 드리자면, 이것도 부채 비율 보고도 무조건 낮으면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신용도에 따라 그 타인 자본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이율이 달라지는 것이고, 신용도 낮은 기업은 이자 비용, 그만큼 큰 이자 비용이 들 수 있어요. 큰 이율을 물게 되면서. 그런 기업은 타인 자본을 땡겨오고 싶어도 부채를 땡겨오고 싶어도 못 땡겨요. 그런 애들은 부채 비율이 낮겠죠. 부채 비율이 낮다고 좋은 회사?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안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의 타인 자본을 안 끌어오니까 더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남들이 다 생각하는 이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예를 들어드린 거고, 유보율도 관련해서 유보율 높으면 좋은 회사인 줄 알아 다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여러 먹거리를 찾고 내가 돈 벌거리가 막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회사고 R&D 비용도 많이 쓰면서 하는 회사는 유보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유보율이 낮다고 좋냐? 아니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 나오면서 유보율이 적는 거는 회사에 돈이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면서도 유보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새로운 먹거리를 못 찾는 걸 수도 있고, 주주 환원에 되게 인색한 회사일 수도 있다는 그 이면 바라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런 재무적인 것도 남들이 똑같이 보는 걸로만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럼 이면에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좀 요즘에 좀 보는 거는, 더 보는 건 배당 수익률 같은 거 봐요. 왜?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그러니까 소액주주 보호에 어느 정도 방점을 찍혀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추석 이후에도 그렇고 뭐 주요 업종들, 주요 섹터들도 어느 정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 주주 환원책을 잘 펼치는 자사주 소각도 포함돼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에 대한 관심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이왕이면 높은 애들 보고 있답니다. 시장 흐름에 맞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주 본다 막 그런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자, 차트 가장 중요해요. 다시 그냥 상등분 삼겹살 생각하세요. 3등분 삼겹살 너무 멀리 갔는데, 아니 한 10개년도치 땡겨가지고 차트를 땡기셔가지고 고중저 따셔서 이왕이면 저에 있는 자리에 있는 거 많이 내려온 거 패턴 역삼역 5분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효자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50% 이상 5, 20, 60, 120, 240 역배열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 저점 확인하고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 그러면 또 0만 찾으면 되잖아요. 거래량 실행 0망치. 얘는 무려 2번. 근데 보시면
이 거래량 실력 영망치가 이 종목 상장된 이후로 한 차례 정도 빼고는 가장 큰 거래량.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밑에서 많이 샀네. 누군가 많이 사고 누군가 많이 팔았네. 이런 싼 자리에서, 가격 싼 자리에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샀고 누군가는 엄청나게 팔았대요. 이게 뭐 사후적으로 그려졌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메타점 잡은 종목이고 좋은 성과 남긴 종목이라서 예시 종목으로 많아요. 계좌 플러스 손실권에서 플러스 되신 분들도 많고, 이런 종목들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옥상용구가 누군가는 많이 밑에서 많이 사고 누군가는 많이 또 파는데, 파는 것은 누굴 것인가, 사는 것은 누굴 것인가, 어렵지 않잖아요. 당연히 차트를 보고 이 패턴을 찾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모멘텀, 구체적으로 개별 종목마다 어느 업종인지 그 종목이 뭐 뉴스거리가 향후에 긍정적인 뉴스거리가 뜰 가능성이 높은 애들 플러스 알파 고려할 때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면은 더 기간 투자가 줄어들겠죠. 무조건 낮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상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만 역삼역 5번 패턴 속에는 가격이 낮아져 있다, 주요 수급이 들어와 있다 까지가 완료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패턴 차트는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플러스 알파 차트에서 패턴을 찾고 모멘텀이라고 표현했지만 플러스 알파를 찾아서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좀 비교적 강하게 지속성 있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찾게 돼서 그거를 융합시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긍정적인 결과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대 수익률은 높고 리스크는 낮습니다. 이런 매매 하시라는 거예요. 추석 이후에 이 시장이 어떻게 트럼프 그런 좀 약간 변덕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약간 독선적이고 조금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어느 결정, 어떤 폭탄 발언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어쨌든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말 한마디에 어떤 업종이 또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반대로 휘청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해요.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대신에 이건 좀 변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 계속 해가면서 느끼는 거는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행보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별 종목,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 보기보다는 그런 걸 막 예측해서 막 주식 비중 줄여야지, 이거 어렵습니다. 평소에 애초에 패턴 종목 위주로만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점에서 시작하는 애들, 쑥 들어온 애들, 플러스 알파 명확한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재무적인 리스크 없는 애들, 재무적인 리스크는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그래도 그 종목에 이야기거리가 많은 애들, 뭔가 중간 매수세를 불러올 때 조금 더 강한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좀 굵직한 있는 애들 위주로 하게 되다 보면은 향후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갈 것이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질 거예요. 개인 투자자한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예측, 시장 예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럼 결과는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석 가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종목수 많이 펼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1억 있으신 분이 200~300씩 종목 한 종목 막 40~50개 들어가면 뭐 할 거야? 내가 어떤 종목 들고 있는지도 모를 거고요. 그 종목에 하루 한두 종목이 상한가 가더라도 계좌는 안 바뀔 거예요. 왜냐? 그만큼 떨어지는 애들이 많을 것이고.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 잘 하셔야 돼요.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옥석 가리기. 아무리 시장이 4분기에 기회의 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못 가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좀 가는 종목에 비중 실어 놓으신 분들은 손실을 회복 플러스 전환 되실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제자리에 있으실 확률이 높아요. 우리 1, 2, 3분기에 봤잖아요. 모든 분들이 플러스 전환한 거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손실을 회복한 거 아니랍니다. 옥석 가리기 잘 하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차트를 먼저 보세요. 아무리 좋은 막 유혹하는 호재성 이슈 있는 그런 종목들도 일단 차트상 자리가 중간 이상이다. 그런 거는 일단 배제하시고, 재료, 모멘텀 이런 거를 그 차트보다 뒤로 보라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 대부분 모멘텀, 재료 같은 걸 먼저 보거든요. 어떤 종목을 볼 때 차트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보고 차트를 봐요. 차트도 근데 이 정도만 보는 거야. 이 정도도 길게 보는 거야. 이 정도 보는 거야. 이 정도 보지 말고 좀 쉽게 놓치 땡겨 보면서 전반적인 그 주가의 위치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결론 차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이 재료나 모멘텀이에요. 이 부분만 잘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더 도움을 드리고 싶고 더 조금 세밀한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어렵고, 이거 아까 보여드렸나? 제 영상을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두 번째 찍는 거거든요. 첫 번째 영상에 이거 담겼는데,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실물이 뭐 각기 뭐 생기신 것도 다르실 거고, 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오셨을 거고, 각기 다른 투자 환경에서 다르실 거예요. 다를 거예요. 근데 내가 배우고 내가 내 얼굴의 장단점을 알고 어느 각도에서 이쁜지 알아야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대머리지만 미남이야. 그죠? 근데 남이 여러분들 거 속속들이 어떤 투자 환경인지도 모르고, 얼만큼의 종목들이 물려있는지도 모르고, 얼만큼의 현금 보유가 가능한지도 절대 몰라요. 결론은 남이 찍어준 종목, 남이 해주는 거에 기대시기보다는, 남의 전망이나 뭐 이런 것들에 기대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셀프 홀로 깨우치셔야 돼. 자기만의 원칙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실물은 평범하더라도 예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멋있고 예쁜. 그렇지 못하고 계속 남한테 이끌려 가다 보면 이렇게 못생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애석하게도 개인 투자자 90% 이상 분들이 그런 패턴을 따르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패턴 매매에 관련돼서는 또 주식학교 채널에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6305번 패턴 관련해서는 꼭 배우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 가미하시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향후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까지 가미시켜서 확률까지 높이는 방법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원래 예측이나 전망하지 않는데, 힌트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향후에 주도 섹터 가능성이 높은 건 한 달 전부터 반도체 얘기 드렸었어요. 삼전이나 하이닉스 대장주 흐름도 그렇고 업황도 그렇고. 그러면 그 하단에 패턴 진한 애들은 이미 공략하고 수익권에 있는 애들도 꽤 있고, 향후에도 뭐 추가적으로 시세 나올 애들도 꽤 있고, 그것까지만 이제 언급드리고, 방송은 여기까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요. 벌써 27분이라서 피디님이 또 한 소리 하실 것 같아요. 왜 맨날 이렇게 길게 하시냐고 이러면서. 하지만 제가 편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추석 이후 돈 버는 전략에 대해서 조금 좀 미흡하긴 한데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또박또박 가야 남다른 성과가 남는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평소에도 내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리인지 리스크가 높은 자리인지 꼭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든 그 기반에 꼭 머릿속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